늦둥이 딸이 태어난 후 아빠가 변했다. 아버지는 늘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집에 들어오면 말보다 한숨이 먼저였다. 저녁을 먹고 나면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다. TV는 보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냥 누워 있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다. 거실을 지나칠 때 고개만 까딱하고 말은 필요한 것만 했다. 밥 먹어라. 학교 잘 다녀와라. 돈 필요하면 말해. 그게 전부였다. 나와 형은 그런 아버지에게 익숙했다. 아버지는 그저 집에 있는 사람이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닿지 않는 그런 존재. 형이 대학에 들어가네.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어머니는 48, 아버지는 52였다. 의사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머니도 말수가 줄었다. 형은 미쳤다고 중얼거렸고 나는 그저 어색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가족이었다. 딸이 태어난 날 아버지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서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등이 굽어 보였다. 내가 다가가도 돌아보지 않았다. 아빠, 응. 괜찮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안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니 혼자 아기를 돌봤다. 나도 형도 학교와 학원으로 바빴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다. 새벽 4시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아기 침대 옆에서. 아기는 자고 있었다. 울지도 않았다. 아빠? 화장실 가냐? 응. 근데 왜 여기 있어? 그냥. 아버지는 다시 아기 쪽을 보았다. 나는 그게 한두 번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아버지는 새벽마다 일어나 있었다. 딸이 울기 전인데도 먼저 일어나 있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나자 더 이상해졌다. 어느 날 퇴근한 아버지가 커다란 종이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아기용품점 로고가 찍힌 가방이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물었다. 유모차. 유모차는 있잖아요. 이게 더 좋대. 누가요? 인터넷에. 아버지는 그날 밤 2시간 동안 설명서를 읽고 유모차를 조립했다. 예전에 우리 장난감조차 한 번도 조립해 본 적 없는 사람이. 형은 중얼거렸다. 아빠가 왜 저래? 나도 몰랐다. 아버지는 매일 조금씩 이상해졌다. 예전엔 마트에 가본 적도 없던 사람이 기저귀 브랜드를 비교하고 있었다. 주말 아침마다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나갔다. 혼자서. 1시간씩. 어디 가세요? 산책. 아기랑요? 응. 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나와 형을 키울 때 단 한 번도 산책을 시킨 적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는 걸 들었다. 미안하다. 아기는 당연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아버지 손가락을 잡고 있을 뿐이었다. 아빠가 늦게 배웠다. 딸이 돌이 되던 날 온 가족이 모였다. 외가 친척들까지 와서 북적였다. 아버지는 구석에 앉아 딸을 무릎에 앉히고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딸이 손을 뻗으면 아버지는 가만히 받아주었다. 외삼촌이 농담처럼 말했다. 형부, 완전히 딸바보 됐네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잖아요. 아버지는 웃지 않고 대답했다. 그때는 몰랐어요. 뭐려? 이렇게 하는 거. 공기가 잠깐 멈춘 것 같았다. 외삼촌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나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는데 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왔다. 형이랑 너 키울 때 갑자기 하는 말이었다. 아빠는 너무 바빴다. 알아요. 아니, 바쁜 게 아니라 아버지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피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설거지를 멈췄다. 왜요? 무서웠으니까.
아빠 노릇을 못할까봐. 그래서 그냥 안 하는 쪽을 택했어.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근데 이번엔 달라. 마지막이니까.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고 싶다. 그게 전부였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엌을 나갔다. 그제야 알았다. 아버지는 딸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키우고 있었다는 걸. 새벽에 일어나 딸을 지켜본 건 우리 곁에 있지 못했던 시간을 메우려는 거였고, 유모차를 고르고 산책을 나가고 말을 거는 것도 그때 하지 못한 것들을 지금이라도 하려는 거였다. 딸은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아버지는 그 아이를 통해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지금 딸은 3살이 되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딸이 아빠라고 부르면 아버지는 몸을 낮춰 눈을 맞춘다. 딸이 그림을 그리면 옆에 앉아서 본다. 재우기 전엔 책을 읽어준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느리지만 이젠 멈추지 않는다. 어머니가 말했다. 딸이 아빠를 완전히 바꿔놨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딸이 바꾼 게 아니라 아빠가 스스로 바뀐 거예요. 아버지는 늦게 온 딸 덕분에 처음으로 천천히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아버지도 처음부터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걸, 그저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걸.